뭐든지 억압하는 무서운 어머니와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친구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 자녀, 친구 등의 관계에서 화가 나도 참기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참다가 순하고 착한 남편에게 터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대수롭지 않은 일에 과민하게 화를 내고 감정이 폭발할 때는 폭력을 쓰기도 해요.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억압하고 무서운 어머니와 무관심한 아버지에게 양육되어 자랐는데도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잘 살아오셨다니 대견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와도 행동이 자제되었다는 것은 참 성숙한 자세이기도 해요.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타인에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하고 착한 남편에게는 참았던 감정이 터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먼저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정서라고 하죠. 그리고 자라면서 감정이 점점 분화가 됩니다. 생후 3개월부터 배고프고 또 싸면 울고 욕구가 만족이 되면 웃는 쾌, 불쾌의 단순한 정서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에는 분노, 혐오로 분화가 되고요. 생후 9개월부터는 공포로 분화가 됩니다. 돌이 되면요, 애정이 발전한다고 해요. 18개월부터는 질투심, 또 2돌부터는 기쁨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18개월에는 또 수치심도 생겨난다고 해요. 3돌에는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도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동시에 어른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뇌는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감정의 크기나 상황 판단 이후에 드러나는 정도가 단순하며 좀 미숙하게 돼요. 모든 문화권에서 감지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감정을 슬픔, 기쁨, 화남, 공포, 놀람, 혐오, 경멸,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 이렇게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라면서 억압적인 어머니와 무관심한 아버지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있으셨죠? 내 감정을 누군가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준 적이 있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을 익숙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 누군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익숙하지 않게 느껴서 참는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화가 나면 좀 난폭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또 분노감이 일어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또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상상에 그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상상의 정도가 지나치면 망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지만 행동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출된 행동은 감정을 반영합니다. 화가 나지도 않는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분노감이 어디서 왔는지, 참았던 감정이 음식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묻어두어 썩어서 악취를 어느 만큼 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정에 대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 마음속의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부정합니다. 억제.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눌려버려 억제합니다. 합리화.
상처 입은 자아에게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빠져나갈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를 합니다. 치환. 위협적인 대상보다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치환합니다. 전위. 공격성 충동을 보다 수용 가능하거나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기는 전위를 사용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해소하기보다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어 기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전에 자주 느꼈고 해결했던 방법대로 자아의 정서가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자신이 느꼈던 정서를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타인들이 유발한 것으로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거나 원치 않았던 생각이나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생각, 느낌, 충동, 신념, 동기를 타인에게 옮겨서 이러한 잘못들이 모두 타인의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해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감정을 참으며 방어 기제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이해하고 잘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혹여나 폭력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긴급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누군가 이 상황을 신고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주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감정도 훈련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나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이미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서 변화의 노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세계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서 책을 읽고 유튜브를 찾아 공부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더 빨리 잘하고 싶으면 과외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문가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감정 코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되었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 감정일기를 쓰세요. 전문가를 만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위과를 받아도 복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만나는 그것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알아채는 것은 감정일기만큼 좋은 도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일어난 어떤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일기는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보다 나와 훨씬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 표현해보면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며 차분하게 상황에 일어난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매일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세 번째로는요, 아침 저녁 5분씩 호흡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즘 분조장이 참 많다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조장은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올라온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는 6초만 투자하시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6초 안에 심호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찰나의 순간에 이 심호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 호흡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 5분씩 호흡 훈련을 하면요. 호흡이 정말 필요한 짧은 찰나의 순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조절에는 호흡만큼 쉽고 강력한 처방이 없습니다. 사연 주신 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니 행복빛 연구소에 업로드되어 있는 행복빛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호흡을 해주시거나 스트레칭하며 아침, 저녁 행복빛 호흡을 매일 5분씩 꼭 해보세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하루를 잘 보내면 그게 좋은 한 주가 될 것이고 좋은 한 해가 되고 그러면 그게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감정이 자라지 못한 나를 만나 이제부터라도 하루하루 나의 감정을 만나고 위로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면 좋은 한 주가 되고 좋은 한 해가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더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사연 주신 분의 감정과 직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